네, 어제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데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도 많아서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이윤생 김포정치개혁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윤생입니다. 네. 현재 김포에서 출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정치 신인의 경우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되게 많죠. 우선 이제 사무실도 준비해야 되고요. 네. 네, 또 요즘 경선 상향식이니까요. 네. 경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비율이 또 높지 않습니까? 50% 네. 이상 될 것 같은데. 결국 인지도 높이기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얼굴 알리기도 해야 되니까, 예, 이름 알리기. 예, 그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한 몸으로 어떻게 저걸 다 할까 또 이제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 특히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심각한데 네. 김포 지역은 선거구가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나 꼽는다면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나뉠 가능성이 큰데 네.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확정이 되면은 유권자들의 관심도 좀 높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도 뭐 내가 표를 찍는 지역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지. 유권자들 분 중에서 물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분구되는 것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게다가 나뉘는 게 좀 전문적입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어떻게 나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뉜다 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내가 과연 뭐 김포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모를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네. 네. 갑이 또 어디 지역까지인지, 을이 어디 지역까지인지, 거기에 또 어떤 후보들이 나올 것인지 계속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이게 것들이 빨리 확정이 좀 되면은 예. 관심들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게요. 네. 이 후보나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표를 찍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뭐 불명확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선거구는 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려야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출판 기념회 자제를 권고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자,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알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결국 행사 참석을 통해서 네. 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3달 됐네요. 벌써 사직한 지가. 네. 9월에 사직해서 이제 9, 10월 아주 동문회, 체육대회 이런 게 메르스 덕분에 많이 가을로 연기돼 갖고 제가 모든 행사에 좀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소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행사 참석을 통해서 본인을 알린다. 네. 자, 이게 선거의 계절이 우리나라는 자주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3대 선거를 비롯해서 또 해마다 재보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거 시즌이 되면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이 정치 신인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것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정치 시즌이 꼭 많은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다만 정치 신인이 좀 필요한 이유는 일에 대한 의욕이죠. 예, 한번 해보자, 네. 바꿔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것들이 기존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보다,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우리의 나라가 좀 변해야 될 시점에 신인들이 좀 많이 진출해갖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뭐 좀 도전적인 정치 신인들이 의욕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일을 좀 벌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좀 관록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도 다선 의원으로 자리를 잡고 적절한 비율로 또 새로운 피들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도전 의식과 경험이 잘 융복합이 돼서 국정 이끌어가 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고인물이 돼도 문제고 또 너무 신인들만 또 이 비율이 높아져도 문제겠죠? 네. 적절한 비율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항아리형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항아리형. 네. 초선보다는 재선 3선이 좀 많고. 그다음에 4선, 5선도 좀 있고 이래갖고 지금은 이제 피라미드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아리형으로 좀 그렇지만 또 초선들도 꼭 필요하니까요. 네. 예.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이 선거법의 규제가 그래도 엄격하게 잘 돼 있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규제가 지금 많죠. 네,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네. 그럼 일단 예비 후보가 되면 지금 뭐 행사를 참석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이 상황보다 조금 더 이제 이 개선되거나 괜찮아지는 대목이 있습니까? 예, 그건 물론이죠. 예, 명함만큼은 지금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마음껏 돌릴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유권자들에게. 네. 저희 가족들 직계 좀비석은 또 같이 돌려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실 플랜카드도 아주 크게 걸 수가 있고요. 만약에 큰 건물을 얻게 되면은. 홍보물도 유권자의 10% 정도에게 보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모임 가서 지금 공약 정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발표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모임 가서도 자기가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약하고 정견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네. 예비 후보가 되면은요. 자,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허용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 입후보한 후보 본인의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의 이제 입장들을 알려나가실 텐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더 늦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선거구가 모두 다 무효화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렇군요. 예,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그다음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소송 사태도 예견되고요. 네.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정치 신인들은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선거구 획정에서 지금 현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 현역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들이야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필적 고의 성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단정지어 의도로 끌고 가고 싶진 않지만 미필적 고의 정도는 의심이 된다. 이런 뭐 추정이시군요. 크게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고의성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 현대 정치사를 보니까요,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특히 이렇게 대규모가 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초유의 일 같은데요. 몇 개 정도만. 물론 의원 정수를 줄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예외로 한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번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획정위원회를 이번에 선관위 산하로 둘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동수로 4대4로 추천하게 된 것이 결국 표결을 못하게 된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4 정도를 더 늘려서 정치학회나 아니면 기자협회 같은 데서 좀 추천을 해갖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4대4에다가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됐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으면 됐는데 그분도 자기가 그걸 행사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획정위를 좀 구성을 좀 여야가 추천한 인사 말고도 중립지대 인사들을 좀 추천해서 표결로 결정을 줘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 내에는. 자, 오늘 어쨌든 뭐 정치 신인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윤생 김포정치개혁연구원장이었습니다.